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오토바이 보복 사고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복을 한 승용차 운전자의 행동이 논란이 된 건데요. 이 사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운행 중 보복 운전 대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에 이슈가 된 이 오토바이 보복 운전 게시물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6일 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인도 근처까지 추격을 해서 차로 들이받았는데요. 이 충돌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헬멧이 반대편 차로까지 굴러갈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영상 게시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욕을 하고 도망을 가서 보복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이유로 들면서 충분히 차량 운전자의 심정에 공감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차량 운전자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행위인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승용차 운전자가 진짜 보복 운전을 한 게 확인이 되면 처벌도 더 엄중해지겠죠? 네, 단순한 과실인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이 사건은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보복 운전은 특정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다치게 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되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차량이라든가 물건을 파손한다, 그러면은 특수손괴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협을 가하는 경우라고 하면 특수협박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오토바이와 헬멧이 파손됐고 또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면 특수상해죄와 특수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는 난폭운전이라든가 보복운전 이런 게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욕을 한 사실이 확실하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으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보통 보복 운전이라고 하면은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에 대한 사소한 불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례도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그리고 폭행 등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판결된 또 다른 보복운전 사건으로 아오홈 구본성 부회장 사건이 있는데요. 그 지난해 9월에 끼어들기 차량을 쫓아가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도망을 가다가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차로 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고요. 이 사건의 파장으로 구 부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네. 참 운전 중에 보복 운전을 당하면 또 무섭고 많이 당황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운전을 하다가 보복운전을 당하게 된다, 그럼 정말 당혹스러우실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선 침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장착되어 있으니까요.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능에 따라서는 사실 상대방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녹음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번호를 녹음을 해두시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이제 그 상대방 차량 번호를 촬영을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면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경찰청 스마트폰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 창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쫓아가거나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사고 위험도 크고 오히려 이쪽에서 가해자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내 차 블랙박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보복 운전의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좀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요? 네, 그 보복운전에 대해서 정부가 처벌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4,400여 건이었던 보복운전 발생 건수가 2019년에는 5,500여 건으로 1,000여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보복운전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두고 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사실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보복운전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난해 6월 보복운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복운전 규정을 신설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보복운전의 경우에 현재보다도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대응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도로 위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친절한 법은 보복운전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와 또 대처 요령까지 알아봤습니다. 최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